네, 오늘도 재미없는 강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강의일지 아니면 여러분들과 나누는 저만의 이 독백과 같은 대화일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을 보니까 뭐 저도 그렇지만 상당히 여러분들이 심려할 만한 그러한 좀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떤 사회 일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도덕이라고 할까, 윤리라고 할까, 혹은 사회적 관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좀 삭막하게, 각박하게 변화해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그 사람들이 서로의 어떤 관계들 직접 만나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나 기회가 점차 좁아짐에 따라서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도 좀 소원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좀 더 지금까지 인간관계들을 한 번씩은 재고해 본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계기를 또 마련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이 상황 속에서 편안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벌써 그 코로나만 문제를 삼는다 해도 벌써 2019년 말쯤에 이제 터지기 시작해서 벌써 이제 2년째, 3년째를 맞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거리두기 같은 어떤 그러한 사회적 실천들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왠지 허전하고 좀 약간 부끄럽고 뭐 그럴 느낌까지 들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이제 이 뭐 접종의 문제나 면역 문제나 방역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로 계속 노출되고 있기도 하고 뭐 저는 이제 접종을 오늘 세 번째 접종을 맞고 왔지만 그 사람들에 따라서는 어떤 접종 거부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어떤 종교나 사회적 신념에 따라서 접종을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에서 어떤 갈등 요소로서 나타나는 것도 심심치 않게 언론 매체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람들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뭐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주로 정치사적인 것들을 많이 우리가 배우게 되죠. 뭐 어떤 지배자가 나타나고 왕이 등장하고 정복자가 나타나고 혹은 어떤 대제국을 건설하고 왕조가 망하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러한 따위들의 관심을 갖게끔 되지만 실제로 인간의 역사에는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 왔잖아요. 뭐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실제로 인간의 역사를 방향을 트는데 결정적인 원인이자 계기가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서 자연재해나 혹은 전염병이나 혹은 기타 등등 인간의 의지하고는 별도로 어떤 자연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충격들에 의해서 인간의 역사가 변하기도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요새 그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그 역사 외에서 이 역사 외적인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역사 쪽으로 들어올 때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어떤 그 역사적 대상 혹은 역사의 주제로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제라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들이 이제 충균세라는 책을 썼죠. 되게 유명한 책이니까 뭐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 책에서도 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가져다줄 어떤 그 문명의 변화 혹은 이 역사의 변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어요. 뭐 대체로 이제 그 뭐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많은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유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14세기에 초중반쯤에 발생했던 이제 흑사병, 페스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흑사병이
굉장히 뭐 인구의 뭐 3분의 1을,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절멸시킨.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나 이 종교나 사회적 기능들이 복구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졌던 어떤 그런 시대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르네상스 쪽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데, 르네상스라 하면 이제 유럽이 이제 근대화 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을 마련했던 시기이고, 뭐 찬란한 뭐또 문화유산이 가득했던,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그 유럽의 역사의 어떤 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뤘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르네상스가 오게 된 원인 중에 하나로서 이 패스트, 이 흑사병을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대신에 재화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전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중세 문화를, 중세에서 계승되었던 어떤 신념들이죠. 의식, 이념들, 어떤 종교에 기반한 것들이 이제 와해되는 것도 이런 패스트를 겪으면서 인간들이 재의식한, 혹은 뭐 이런 것들 뭐 고전과 결부시켜서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세를 탈출해 보고자 했던 어떤 노력들이 이런 병들을 계기로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현대 사회에서 반추해 보면 이래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지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언급하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 전염병들의 어떤 확산, 혹은 전염병들의 이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도 이제 풍토병화 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찾아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면역성을 갖추게 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또 발발하는 어떤 이러한 풍토병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병들이 이동해서 새로운 지역에서 발발했을 때 벌어졌던 어떤 사회적 상황들이 무척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가 될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요. 저도 많이 같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문화, 경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그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어떤 그러한 현상들에 대한 의식이, 그러니까 현상이 아니라 의식이겠죠. 의식이 달라질 것은 분명하고요. 대체로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포지티브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또 미래에 긍정적인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그 20세기와 21세기까지 누렸던 어떠한 인류 최대의 어떤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종말론적인 어떤 그러한 이 부정적 시각이 섞인 그러한 예측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가겠고 생활 양식을 변화시켜 가면서도 또는 새 시대에 적응을 하겠지만, 뭔가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 뭐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명언처럼 인간은 어떤 길을 항상 찾아 나간다. 그러니까 인류는 어떻게 생존하고 자신들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또 다른 어떤 출구나 방향성들을 찾아 나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부정적이든 혹은 긍정적인 세계가 찾아오든 간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믿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운명처럼 기다려지는 미래가 아니라 스스로 그 미래가 닥쳐왔을 때 인간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신념과 어떤 의지로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것에 적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하고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한 경이로운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보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인간은 거의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 있는 존재로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썼던 사람이죠.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영역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뭐 원자를 건드린다든지 인간의 유전자를 건드려서 새로운 어떤 사물들이나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것들, 도모하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뭐 우주를 정복하고 개척해 나가고 새로운 어떤 영역에 대해서 발을 딛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이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되게 나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뭐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혹은 이 시대의 모든 철학하는 사람들 혹은 모든 어떤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 혹은 어떤 사상가들이 말하기 인정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로서 보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뭐 거대한 어떤 체제, 뭐 국가라는 체제, 혹은 뭐 어떤 새로운 세계의 어떤 개척,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어떤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어떤 영역들에서 인간의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능력들, 뭐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인간은 개별적인 삶과 한 개인에 있어서도 위대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저는 간혹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과연 발달된 과학과 풍부한 경제와 완벽한 국가 시스템이 인간을 살게 할 것인가, 혹은 인간에게 인간다움을 부여할 것인가. 그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운영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반성을 할 수 있는 인간의 태도 안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령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간은 언제든지 뭐 전염병과 재해나 전쟁이라든지 이 혼란 상황이나 이 거의 생존의 한계에 있는 상황들을 줄곧 맞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1950년에 벌었던 내전이 있죠. 6.25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대이긴 하지만 그 세대에 대해서, 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들었지요.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거의 세계대전의 어떤 축소판이었다라고 할 만하고요.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폭탄을 퍼부었던, 원자폭탄만 빼고요. 퍼부었던, 그 원자폭탄도 뿌려질 뻔 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을 했었어요. 그 시대 때의 사람들은 서로의 어떤 혐오와 증오가 집단화되고 그것이 어떤 국가적 차원으로 벌어지면서 언제서부터인가 반공, 그러니까 반자본주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대립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서로 죽이고 죽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갖게 되었고요.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은 그 전쟁의 피해 속에서도 사람들을 서로 도왔던, 그러니까 굶은 아이에게 밥과 젖을 줬던 아줌마들, 아저씨들, 그리고 어린 고아들을 살펴주었던 여러 사람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치료를 했던 사람들, 그것은, 이 전쟁을 치유했던 사람들은 정치가나 군인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이어가게끔, 인간들의 사회를 유지되게끔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었고, 저는 세계의 역사나 인간의 어떤 위대함은 바로 그 속에서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세계가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와 같이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같은 어떤 공감을 나누시는 분들이 그러한 자존감이라고 할게요. 저 자신감이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감을 잘 지키시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숭고함과 위대함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의 허튼 강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